자, 이번 강의는요, 지난 시간 강의에 이어서 축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앞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그려드리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간단한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축을 그려봤었고, 그다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치수기를 이미 제가 조금 만들어놨는데요. 주의하실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반달키에 대한 치수기입을 설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이 부분만을 따로 설명드리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기입은 자, 지금 펜을 잘 봐주시는데요. 자, 이런 형태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러한 치수기입은 앞에 6강에서 지금 6강에서 그린 적이 있던 도면이죠. 이렇게 가는 실선이 자, 대각선으로 도시가 돼 있으면은 자, 평면 도시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이라는 표시를 이 부분에 해줬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제가 따로 치수기입을 아직 해놓은 것이 없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우측이나 좌측에서 봤을 때는 정면에서 이 부분의 거리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거리값이 들어가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치수기입된 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부분들은 실제로 공 모양처럼 생긴 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뭐 반지름 뭐 R 15 이렇게만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는 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대문자 S를 붙여서 구의 반지름이라는 뜻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앞에서 보셨을 때와 다 똑같고요. 앞부분과 뒷부분에 지금 형상을 보시면은 지금 지름이 안지름과 바깥지름 두 줄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나사나 그 다음 볼트, 너트 뭐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반드시 치수 앞에 M이라는 기호를 붙인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반달키에서는 자, 앞에 그 설명드렸던 일반 키에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깊이인 T1의 값을 기입을 해줘야 하고 거기에 대한 호용차 역시 기입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자, B 값에 대한 호용차까지도 넣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직접 치수기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규격 그림을 먼저 보시면서 예전에 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아까 보셨던 축에 해당하는 그 반달키가 들어가는 축의 지름이 17이었기 때문에 자, 그때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지름이 작은 것을 선택을 해서 적용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 값은 13으로 그 다음 거기에 대한 허용차는 플러스 0.2 0이라는 값으로 그 다음에 B의 값은 3mm로 그 다음 앞에서 이제 일반 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역시 이 부분도 구멍과 축 부분에서는 각각 공차를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멍에서는 JS고 축에서는 N9라는 공차 넣는 거 잊지 마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기억을 해서 보셔야 될 것은 뒷부분의 강의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간에 제가 규격집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칠기 기호에 대한 것들을 아마 뒤에 가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 뜻은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반달키에만 이러한 거칠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삼각형 그림들 보이시죠? 삼각형이 두 개라는 것은요. 뒤에 가면은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만 두 개라는 것은 거칠기 기호 X와 동일한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이제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위들을 작업을 할 때는 전부 다 그 거칠기 X라는 것을 무조건 다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반달키뿐이 아니라 앞에서 보셨던 일반 무침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KS 규격 그림에서 제시가 되질 않았었어요. 근데 무침키에서도 반달키와 동일하게 거칠기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치수 기입을 하면서 거칠기까지 한번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보시고 계시죠? 자, 일단 오른쪽을 제가 조금 치수 기입을 남겨놨는데요. 아까 이런 부분들은 너트나 볼트나 그 나사 부분, 지름을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앞에 M이라는 글자를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한다고 했었죠. 자, 치수 기입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끝부분은 살짝 잘라 버렸고요. 자, 그리고 자, 지름이 하나 또 남아 있네요. 자, 이 부분도 그 끼워 맞춤이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도면은 앞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파이, 자, 소문자 HU, 자, 해서 적용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반달키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반달키에서는 일단 깊이 값을 적용을 해 주셔야 한다고 했었죠. 자, 그 값이 여기서부터 이 바닥까지의 깊이, 즉 3.5라는 수치가 되는데요. 자칫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은 글자와 외형선이 겹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치수 기입을 그냥 잡아당기셔도 되고, 위에 있는 지금 마우스로 선택한 텍스트 에디트를 이용해서 자, 위쪽으로 잡아당겨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차가 있었죠. 자, 이미 작업을 해놓은 공차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아주 작은 사이즈로 공차기 때문에 자, 1.5로 잡고요. 일단 각도는 세로 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90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0.2가 들어갔었죠. 파이 값에서가 0점이었죠. T1과 T2의 허용차, 바로 이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찾아보시면 3.5 깊이가 되어져 있고, 아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이미지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보시면 자, T1과 T2의 허용차, 바로 이 부분을 아까 표기를 해드리지 않았었네요. 자, 3.5mm였었고 1.7, 그 다음에 T1과 T2의 허용차가 지금 현재 잘려서 보이질 않고 있지만 이 부분의 허용차는 여러분들 그 갖고 계신 규격집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자, 이러한 공차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다시 도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플러스 0.1을 집어넣어 주고요. 자, 두 칸을 띄어서 줄을 맞추고 자, 0.1이라는 공차를 썼죠. 자, 그런 다음에 무브를 사용해서 자, 끌어다가 공차를 3.5mm 옆에다가 살짝 갖다 놔서 붙이고 글자 색깔을 변경을 해주죠. 자, 그리고 파이 값을 기입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 그 규격집에 있던 13이라는 값은 지름이었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자주 틀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지름 값으로 기입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규격집에 어긋나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에서는 꼭 파이 값으로 기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쪽으로 빼볼까요? 좀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파이 13을 빼봤고요. 이 부분에서도 역시 파이 값에 대한 공차 플러스 0.2가 들어갔었죠. 자, 그래서 카피, 역시 이 공차를 복사에다가 자,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각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몇 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로테이트, 회전하는 명령을 사용해서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대략 이렇게 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0.2이기 때문에 자, DD 에디트 ED라는 단축키를 집어넣고 자, 끝부분에 2만 살짝 넣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윗부분에서 이제 B값에 대한 치수 기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살짝 위로 좀 올려주고요.
자, 이 부분에 지금 중심선이 좀 빠져 있죠. 중심선을 좀 마저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런 중심선도 표기가 돼 있어야 하겠죠. 자, 중심선 바꿔주고, 자, 그리고 B값을 기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m텍스트 m을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자, n9라는 것을 붙여주시라고 했었죠. 자,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치기들은 말이죠. 지금 현재 이 반달키가 들어가는 위치에서는 사실상 적용할 반지름들은, 아니 거칠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제가 아까 그 거칠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 삼각형 2개짜리인 경우에는 거칠기가 X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앞에서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키가 들어가는 부분이 축 말고도 축과 연결되는 다른 부품들에서 T2에 관한 허용차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홈을 파주신 적이 있었죠. 그런 부위에 공차가 들어갈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치기는 반드시 빼놓으시면 안 되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시면 17강에서 거칠기, 17강이 아니죠. 18강 거칠기에 대한 설명을 그때 드릴 거기 때문에 그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어떤 건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반달키에 대한 치수 기입은 여기까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잡혀놓은 게 있었죠. 자, 이 부분에 거리값 기입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축은 그때 같이 다른 형태의 그 펜심축이라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양의 축에서도 치수 기입은 일관되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